2025-2026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고 손흥민을 응원했었는데 벌써 8시즌째 손흥민을 응원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때부터 구독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이번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는 그를 둘러싼 매체들의 태세도 완전히 전환되었고 주말에 있을 레딩과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선발로 나설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에도 당연히 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이 선발이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왼쪽 윙어 자리에서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을 한다는 뜻이고 그 경쟁에서 밀렸을 때 선발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진짜 솔직히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손흥민이 마티스텔 같은 선수에게 밀린다면 그건 정말 그의 기량 저하가 왔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일 텐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 부임한 프랭크 감독은 이제 막 신분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챔피언스리그 같은 최고 수준의 무대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감독이죠. 아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어떤 구단이 8경기 조별리그를 치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토너먼트 진출 그 이상을 목표로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수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도 없는 감독이 갑자기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으니 베테랑의 경험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나간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손흥민을 플랜에서 제외하고 한다고요? 네. 현재 몸 상태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을 출전 기회는 대폭 줄여놓고 손흥민에게 원팀이 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과연 성립이나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이 2013년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 구단 역사에 남을 정도의 큰 금액으로 팀의 핵심인 등번호 7번을 달고 갔는데 점점 출전 기회가 줄어들자 이적을 결심하게 됐죠. 하지만 구단이 손흥민을 묶어두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자 손흥민 아버지께서 저 멀리 보였던 구단 수뇌부를 보자마자 거의 축지법 쓰듯이 쫓아가서 단판을 지어버렸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번에도 부자가 함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중심이 되어서 활약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손흥민은 분명 올 시즌 초반에도 우승이 목표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걸 비우는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요. 하지만 스포츠가 항상 예상대로 당연한 대로만 흘러갔다면 과연 어떤 감동과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2018년 이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 건 정말 꿈과도 같은 일이었죠. 2019 시즌에 울버햄튼의 유로파리그 진출, 2020 시즌 아스날의 2시즌 연속 8위, 21 시즌 손흥민의 득점왕과 토트넘의 후반기 리그 2위, 22 시즌 리버풀의 5위와 첼시의 12위, 그리고 지난 2024 시즌에 맨유의 15위와 토트넘의 17위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들 올 시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토트넘이었으면 좋겠네요. 강등이든 우승이든. 자, 한번 다음 시즌 우승을 예상해 보시죠. 작년에 맨시티 우승 확률이 70%에 육박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시즌만큼은 어느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이 우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도 우승 후보는 몇 팀으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이 네 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먼저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은 지난 시즌 압도적인 승점 차이로 꽤나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스날은 벌써 3년째 준우승입니다. 매번 우승권에 근접했다가 시즌 후반기에 항상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특히 2년 전의 우승 실패가 가장 뼈아팠을 것입니다. 맨시티는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냥 언제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우승을 단 2번만 놓쳤을 뿐
항상 리그를 지배해왔던 팀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정말 무서운 기세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조직력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리그 4위로 챔스에 진출했고 최강팀이라 불리던 파리 생제르맹까지 꺾고 클럽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리그 강호들과도 대등한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토트넘이 다크호스로 이 경쟁에 끼어들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전반기에 상위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 시즌 역시 리버풀이 우승 영순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도 주축 선수의 이탈은커녕 오히려 리버풀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으로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더 보강했고 이제 디오고 조타를 대신할 공격수 영입에도 엄청난 돈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승의 진심인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리버풀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위기 요인이 보입니다. 리버풀이 한창 잘 나가다가 3년 전에 갑자기 리그 5위로 추락하면서 유로파리그로 갔던 적이 있죠. 당시 8위였던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단 1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다이크의 부상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의 연쇄 부상이었습니다. 전력에 엄청난 누수가 생긴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부상이 많았을까요? 바로 그동안 주전 선수들에게 엄청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리버풀의 이번 시즌은 주장인 버질 반다이크 활약 여부에 달렸다고 봅니다. 손흥민보다 한 살 많은 반다이크.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34살입니다. 그 베테랑 수비수는 지난 시즌에 리그 38경기 중에 37경기 출전했고 출전 시간도 3,300분에 육박하면서 필드 플레이어 중에 전체 7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선수와 출전 시간 차이가 1시간도 채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컵대회, 챔스까지 뛰었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라고 추측됩니다. 34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다이크의 부상을 미리 방지하고 그의 기량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의 출전 경기 수와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비가 불안정해지는데도 리버풀이 지난 시즌 같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리그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이미 리버풀 위기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부상자 속출 위험이 있다와 다른 선수들 로테이션을 돌릴수록 전력이 약화될 거라는 겁니다. 아놀드의 빈자리도 분명 클 거라고 봅니다. 맨시티도 우승 후보에서 멀어진 거 아닐까? 맨시티가 본래 수비가 강한 팀은 아닙니다. 포백은 아스날, 리버풀보다 약해요. 단지 중원 장악을 잘하기 때문에 위기가 적었던 건데 정신적 지주였던 데브라이너가 없습니다. 비르츠를 영입했다면 다시 미친 팀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위압감을 주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혼란도 좀 부실하고 부진할 때도 많다 보니까 혼란이 있다고 해서 못 이길 팀이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클럽 월드컵 광탈 보세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맨시티 잡았던 거 아시죠? 아스날은 뭐 아니면 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우승이 유력한 팀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스날 우승을 응원하는 거 아니고요. 우선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당장 전력의 보탬이 되는 선수들만 영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사카, 웨데구르, 마갈량이스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 시간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라이스는 활동량까지도 엄청난데 출전 시간까지 길었고 이런 활약을 최근 4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적신호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첼시는 다른 건 몰라도 콜 파머, 카이세도, 엔소 이 중원은 진짜 최강급과 견줄만 한데요. 거기다 제임스가 완전 복귀를 한다면 더 강해질 것이고 이 팀도 마레스카가 1년 만에 원팀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고 당장에 페드로 영입해서 클럽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버리니까 무섭긴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데 지난 시즌 17위 토트넘 말고 유로파리그 우승팀 베스트 11 멤버로 토트넘도 좀 어떻게 이 사이에 비벼볼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남은 1년 지지 않는 토트넘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즌 우승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